자, 그래서 시조 해볼까요? 시조 오늘도 마지막. 자, 38페이지. 자, 오늘 시조 할 게 많아요. 19개 있을걸? 네? 맞아요. 19개예요. 근데 이제 이 19개인 이유가 연시조들이 있어요. 그래서 금방금방 갑니다. 이것도. 자, 그래서 처음에 있는 게 이제 탈로가거든요. 이 탈로가가 뭐냐면 탄식한다. 로를 탄식하는 로가 무슨 노자게요? 늙을 노자입니다. 늙음을 탄식하는 노래 이런 뜻이에요. 자, 과거 양반들에게는요 두려운 게 하나도 없죠. 왜요? 돈 많죠? 권력 있죠? 그러니까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무서운 게 하나도 없어. 근데 단 하나 마음에 찝찝하게 걸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시간이에요. 시간. 네, 죽음. 그치? 늙으면 죽어야 돼. 내가 쟤보다 돈이 많고 권력이 많은데 이 좋은 걸 사두고 죽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양반들은 자신의 늙음을 탄식하는 탈로가를 되게 많이 불렀어요. 물론 일반 백성도 그래요. 일반 백성도 그 탈로가나 아니면 죽음의 허망한 성주풀이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불렀는데 뭐 인간의 어쩔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되겠죠. 모든 인간은 죽으니까. 그래서 늙은 것을 탄식하는 노래들을 불렀는데 여기 탈로가 쉬운 겁니다. 그래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건 뭐 정리할 것도 거의 없어요. 자, 아이적 늙은이 보고 백발을 비웃더니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 늙은이를 보고 백발을 비웃었어요. 무슨 얘기예요? 와, 저기 흰머리다. 와, 저러고 사나? 뭐, 죽어야지. 이런 얘기. 네. 애들이 굉장히 날렸었죠. 그러니까 내가 아이였을 때 늙은 사람을 보고 비웃었어요. 왜? 늙었다고. 근데 그동안에 아이들이 날 웃을 줄 어이알려. 어떻게 됐어요? 이제 아이들이 나를 보고 비웃네. 뭐라고? 늙었다고. 자,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리고 대조적으로 시상을 전개하지요. 자, 마지막에 종장에 아이야, 너무 웃지 마라. 나도 웃던 아이로다. 그래서 자신의 늙음을 한탄하는 겁니다. 늙으면 죽어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있죠. 사람이 늙은 후에 거울이 원수로다. 자, 거울이 원수래요. 왜 그럴까요? 거울 보면 자기가 늙은 거 아니까. 네, 주름살도 보이죠. 흰머리도 보이죠. 거울 보면 느는 건 한숨. 그쵸? 거울 보면 화난다고. 근데 저는 거울 보면 환한데요. 네. 거울이 환하지 않아요? 화나는 게 아니라 그래요. 젊었어요. 네. 자, 그래서 마음이 젊었으니 옛 얼굴만 여겼죠. 자, 마음이 젊으니 옛날 얼굴로만 여겼어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지금 부조화를 이루고 있죠. 어린 마음에 늙은 얼굴. 그러면 이거 우리는 뭐라고 하죠? 나이값 못하는 거죠. 네. 아, 그런 건 아니에요. 어쨌든 자신은 아직 젊었다고 생각하는데 외모가 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샘머리, 하얗게 샘머리, 그리고 싱검, 찡그린, 그러니까 주름살 양자보니 다 죽어야 하이다. 방금 얘기했죠? 늙으면 죽어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늙은 걸 탄식하는 탈로갑니다. 자, 그리고 늙고 병이 드니 백발을 어이하리. 자, 여기에서 병 드는 건요, 진짜 어떤 병에 걸린 게 아니라 그 나이를 먹은 거를 그냥 가리켜요. 나이 먹은 것을 그냥 병이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소년행락 뭐예요? 어린 시절에 즐겁던 일들을 생각하니 생각하니 자, 소년생각이 어제론 듯하다만, 그래서 어린 시절에 즐겁던 일들을 어제론 듯하다만, 방금 어제까지 어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디가 이 얼굴 가지고 옛날 나보다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모르겠어요? 자, 너무 얼굴이 늙은 거지. 그래서 이런 느낌이에요. 자, 초등학교 동창회 나와서, 아이고, 어르신 누구세요? 이렇게 하는데, 나 모르겠어? 네 짝꿍이야. 이런 느낌. 네. 그래서 늙은 것을 한탄, 아쉬워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훈민가예요. 자, 훈민가.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훈민정음을 배웠었죠? 훈민정음. 거기에 훈민이야. 훈민이 무슨 뜻이야? 백성을 가르치는. 그래서 백성을 가르치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정철이 어디 갔었어요? 정철이 강원도 관찰사로 임명이 됐었죠. 자, 그래서 그 임명이 된 후에 요 훈민가를 썼다라고 전해집니다. 이 훈민가를 써서 백성들을 교화할 목적으로 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어요. 그래서 그 우리가 저번에 봤던 오륜가하고 느낌이 비슷해요. 삼강 오륜을 집어넣어서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덕목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계몽적인 성격의 연시조 작품입니다. 총 16수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형아, 아에야, 아우야, 형아, 아우야, 네 살을 만져보아. 그래서 네 살을 만져보려무나. 왜 만져봐요? 다음에 이유가 나오겠죠? 자, 네 손대 타나간대. 누구에게 태어났길래? 누구에게 태어났길래? 양재 좋다 같아 간다. 그래서 둘이 같은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형제니까 둘이 비슷한 거죠. 피부도 비슷하고 성격도 비슷하고 자 이런 상황인 거지. 자 그래서 한 점 먹고 길러나이죠. 한 점 먹고 길러놨으니 누가 부모님이 한 점 먹여서 길러냈으니 한 마음 먹지. 그래서 서로 다른 마음을 먹지 말아라. 자 무슨 얘기예요? 형제끼리 싸우지 말라고. 좀 싸우지 마라. 그래서 밑에 써있죠? 형제간 우애. 형우제공. 그래서 우애 있고요. 서로 공경하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5번 시조 갑니다. 5번 시조. 자, 어머니 살아실 때, 어머니 살아계실 때 섬기릴란 다여, 섬기기를 잘 하여라. 자, 그래서 지나간 후면 애달다 어찌하리. 자, 지나간 후면 애달다고 어찌하리. 무슨 얘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애달다고 해서 어찌하겠느냐?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느라. 평생에 고치지 못할 일이 뭐예요? 부모님 돌아가신 후에 후회하는 일이요. 그러니까 부모님 살아가실 때 효로서 섬겨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6번이요. 자, 나무로 삼긴 중에 자, 다른 사람으로 만든 것 중에 벗같이, 친구같이 유신, 신이가 있겠느냐? 자, 신자가 무슨 신자예요? 꼭 아셔야 되는 한자입니다. 자, 신자를 보시면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에 이게 뭐죠? 말씀언이거든요. 네. 거기 옆에 요건 뭐예요? 사람인이거든. 네. 자, 사람이 말할 때 뭐가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믿을 신자야. 자, 그래서 믿음이 있겠느냐? 설이죠. 자, 나의 웬 일을, 나의 잘못된 일, 그릇된 일을 다 니로려 하노메라. 다 말하려 하노메라. 그러니까 친구 중에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라고요? 내가 잘못했을 때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해주는 친구가 좋은 친구예요. 그런 친구 있나요? 근데 사방에 그런 친구지 않나? 근데 내가 제대로 된 일을 해도 너 그러면 안 되라고 하지 않나? 항상 당해하지 않나? 자, 그래서 이 몸이 번진 곳 아니면 친구가 아니었다면 사람 됨이 쉬울까? 사람 되기가 쉬웠을까? 그래서 그 좋은 친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좋은 친구는 이렇게 구분한대요. 우리가 음식에 있던 비유를 하면요. 자, 음식이 그런 음식이 있잖아. 먹을 땐 되게 좋은데 먹고 나면 좀 기분이 안 좋은 막 느끼하거나 이상한 느낌이 올라오거나 그런 것들 많죠. 네, 그런 게 대부분 이제 그 패스트푸드잖아요. 정크푸드. 그치? 근데 먹을 때는 좀 입에 쓴데 좀 입에 안 맞는데 먹고 나면 좀 이렇게 건강해지는 느낌의 그런 음식들 있잖아요. 친구도 그거랑 똑같대요. 그래서 나한테 좋은 친구는요. 어떤 친구냐면요.
만날 때는 좀 그래도 만나고 나서 집에 돌아갈 때 왠지 기분이 좋아. 그러면 그 친구 되게 좋은 친구야. 근데 만날 때는 되게 좋아. 그래도 집에 갈 때 왠지 찝찝한 느낌 있지. 에휴, 괜히 만났어. 뭐 이런 느낌 드는.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은근히. 그런 사람들은 멀리 하시는 게 좋대요. 네. 그러면서 나의 잘못된 것을 꼭 집어주는 그런 친구들이 좋은 친구다. 근데 우리 현실에서는 이러면 의절하죠. 다시는 만나지 않잖아. 그렇지. 자, 그리고 이제 7번 시조로 가시면, 자, 오늘도 다 새었다. 오늘도 다 샜대요. 뭐가 샜어요? 날이 다 샜어요. 홈이 메고 가자꾸나. 어디로 갑니까? 밭에 가겠죠. 일하러 가자. 자, 내 돈을 다 메거든. 네 돈 좀 메어주마. 무슨 얘기예요? 서로 서로 도와가면서 일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아래쪽에 써 있네요. 상부상조라고 하죠. 자, 그래서 올길에 뽕 따다가 누에 목여 보자샤랴. 누에 목여 보자꾸나. 그래서 열심히 서로 도와가면서 일하자. 이렇게 말하는 시조입니다. 자, 되셨나요? 자, 그리고 8번 다시 오른쪽 위로 올라가요. 자, 비록 못 입어도 남의 옷을 앗지 마라. 뭐 하지 말라고요? 도둑질 하지 마라. 비록 못 입어도 남의 옷을 빼앗지 말라고. 도둑질 하지 말고요. 비록 못 먹어도 남의 옷을 비지 마라. 빌어먹지 마라. 뭐 하지 말라고요? 동냥하지 말라고. 자, 도둑질과 동냥을 경계해요. 왜 그러냐면 종장의 이유가 나죠. 한 적고 때 실은 뒤면 한 번이라도 때가 묻은 뒤면 고쳐 씻기 어려워요. 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뭐라고? 한 번이라도 도둑질하면 처음이 어렵죠. 그 한 번이 두 번 되고 세 번 되고 처음에는 샤프심 훔치다가 지우개 훔치고 필통 훔치고 가방 훔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9번은요. 쌍육 장기하지 마라. 이 쌍육은 주사위 놀이야, 주사위 놀이. 근데 주사위 놀이인데 그냥 주사위 놀이가 아니라 돈 걸고 하는 거. 네, 맞아요. 그리고 장기 두지 마라. 장기도 그냥 장기가 아니라 내기 장기. 그러니까 말 그대로 노름하지 마라. 노름 뭐 도박하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송사 글월 하지 마라. 글월은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송사의 편지, 송사의 글을 올리지 마라. 송사가 뭐예요? 고소하는 거예요. 고소미 먹이지 마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송사하지 마라. 법정에다가 고발하지 마라. 그러니까 도박과 고발에 대해서 경계하는 거예요. 자, 집 빼어 무슨 하면? 집이 허물어져 무엇하면? 자, 도박을 하면 집이 패가망신하죠? 네, 그래서 그 얘기예요. 그리고 남의 원수가 될 줄 어찌 알았겠느냐? 자, 그래서 송사에 글을 올리면 남한테 원수가 되죠. 자, 나라가 법을 세워서 그것을 금지하니 죄 있는 줄 모르는가? 뭐 하지 말라고? 도박하지 말고 고발하지 말라고요. 자, 그리고 10번 시조는 많이 보신 시조걸요? 그렇지 않나요? 자, 이고진 저 늙으니 짐 풀어 나를 주시오. 그대로예요. 그죠? 네, 짐을 이고 지어서 가는 저 늙은 사람 짐을 풀어서 나를 주시오. 왜냐면 나는 젊었으니 돌이나 무거울까? 돌이든 무겁겠느냐? 젊은 사람이니까요. 자, 늙어도 서럽게거든. 늙은 것도 서러운데 짐조차 지실까? 짐조차 짊어지실까? 이렇게 말해요. 자, 그래서 연시조 작품. 자, 앞에는 별거 없죠? 그래서 발로 확인 문제 갑니다. 자, 탈루가 일수에서 화자가 청자로 설정한 인물은 누구예요? 아이잖아, 아이. 어릴 때. 자, 그리고 탈루가는 아니, 아이야. 너무 비웃지 마라. 나도 비웃던 아이로다. 이랬잖아요. 자, 두 번째. 일수의 세월의 무상함을 드러낸 방법은요? 과거와 현재를
대비 대조시켰죠? 자, 그리고 화자의 처지를 인식하게 하는 매개체는 거울입니다. 자, 4번은 그냥 불러드릴게요. 자, 훈민가를 정철이 만든 이유는 정철이 강원도 관찰사로 있으면서 백성들을 교화하고 계몽시킬 목적으로 쓴 것이 바로 이 훈민가입니다. 정철이 강원도 관찰사로 있으면서 백성들을 교화하고 계몽하기 위해서이다. 자, 그래서 훈민가에서 주로 어떤 어미를 사용했죠? 명령과 청유. 그걸 통해서 실천적으로 바꾸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명령형, 청유형 어미를 통해서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자, 13수는요. 서로 돕는 거. 상부상조. 자, 그리고 16수에서 강조하고 있는 덕목은 경로사상이죠. 자, 경로사상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윤선도의 연시조 2개 하면서 이제 마무리거든요. 자, 이 윤선도는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자, 꽤 중요한 작가 중에 한 분이에요. 윤선도의 연시조나 시조의 작품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을 제가 감히 한 줄로 표현을 하자면, 이분은 귀향의 스페셜리스트. 그래서 맨날 귀향 가세요. 네. 귀향 갔다가 또 귀향 가고 또 귀향 가시는 그런 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분이 최초로 이제 귀향을 간 건 그 이익첨이라는 간신이 있었어요. 근데 이 간신하고 임금하고 샤바샤바 하고 있었는데 상소문을 올려요. 전하, 그놈은 나쁜 새끼입니다. 그분이랑 놀지 마소서. 근데 이 우리 전하가 걔한테 이제 보여주고, 야, 너랑 놀지 말라는데? 전하, 이 새끼를 귀향 보내줘. 그래서 귀향 가요. 그러면서 계속 귀향 가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한 번은 그때가 이제 누구냐면 병자호란 때예요. 병자호란 때 임금 누구예요? 인조거든요. 인조가 이제 남한산성에 갇혔어요. 되게 충신이에요. 그래서 강화도에서 이제 군사들을 데리고 인조를 구하러 이제 남한산성으로 가요. 근데 아뿔싸 가다가 이미 인조가 항복을 해요. 항복을 해서 삼전도에 굴욕을 당합니다. 왜 여기 가봤자 뭐해? 그렇지. 그래서 군사를 이렇게 돌려서 해군에서 돌아가고 그리고 자기는 이제 자기 집에 돌아가서 한탄하죠. 이제 조선이 망했다. 그럼 인조는 또 이제 어떤 느낌이에요? 그러고 나서 항복하고 어디 갔겠어? 자기 궁으로 돌아갔겠지. 거기서 이제 잠이 오겠어요? 안 오죠. 자, 알아 누워요. 알아 누웠는데 이제 그러면 여러 신하들이 전하 몸은 괜찮으시죠? 맨날 찾아올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윤선도는 한탄하면서 안 가요. 임금을 안 가. 네, 임금을 만나러 안 가. 그랬더니 임금이 어떻게 됐어요? 또 귀한 거예요. 자, 임금이 아픈데 안 와봐? 그래서 귀한 거야. 막 그런 식이야.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제 다 같이 모이라고 했는데 이제 윤선도가 안 온 거예요. 왜 안 오니? 얘 왜 안 왔냐? 이 새끼 귀양보해. 근데 걔는 이미 귀양 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꽤 그래도 훌륭한 신하였나 봐. 막 찾아요, 자꾸. 그래서 귀양 갔다가 또 귀양 가고 귀양 가시는. 그래서 자꾸 이렇게 귀양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귀양을 가서 즐기는 법을 터득하셨어요. 그래서 그 귀양지에서 자연 친화를 굉장히 많이 하신 분, 그리고 무역의 가치를 이야기하신 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무역적인 가치가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오우가. 자, 이 오우가는 사실 다 알지 않을까 싶은데, 다섯 친구 노래예요. 자, 총 6수로 되어 있는데 1수는 여기 없죠. 첫 번째 수는 친구를 소개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자, 친구가 누구냐면 한 글자로 써볼게. 자, 물, 돌, 그 다음에 또 뭐죠? 소나무, 그리고 죽, 대나무, 그리고 달. 네, 보이시는 것처럼 네, 전부 자연물들입니다. 왕따죠. 네. 왕따. 자, 그래서 어쨌든 물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두 번째 수. 물을 왜 줬냐? 자, 구름빛이 좋다고 하나 검기를 잘라. 자, 구름은 깨끗한 그 빛이 좋아요. 자, 좋다가 깨끗하다죠?
하지만 검기를 잘 올려. 자꾸 꺼매줘. 먹구름이네. 그리고 바람 소리가 맑다고 하나 그칠 적이 한오매라. 무슨 뜻? 많다. 자, 바람도 깨끗하지만 안 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떤 대상이에요? 자꾸 쉽게 변하는 대상이죠. 네. 하지만 좋고도 깨끗하고도 그칠 리 없기는 물뿐인가. 자, 뭐라고요? 물은 얘하고 대조적이지. 물은 어떤 존재? 깨끗하고 그리고 변하지 않는 존재. 영원성을 가진 존재. 그래서 물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이요. 자, 고진. 고지 뭐예요? 꽃입니다. 꽃. 꽃이에요. 네, 꽃이에요. 플라워. 플라워입니다. 참고로 중세 때는 된소리가 없었어요. 된소리. 네, 된소리, 격자음들 이런 게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 된소리는 사실은 임진왜란 이후부터 생겨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물론 여태는 좀 있었겠죠. 네. 그래서 배워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아니 이거까지는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된소리가 없었어요. 자, 그래서 꽃은 무슨 일로 피었다가 쉬지고. 자, 꽃은 쉽게 지는 대상. 그쵸? 그 다음에 풀은 어이하여 푸른 듯 누렇게 변해요. 자, 물꽃과 풀은 어떤 존재? 가변적인 존재. 가변성을 지닌 존재. 자, 그런데 아마도 변치 않을 산 바위뿐인가 하노라. 자, 이거하고 대조되는 건 바로 뭐예요? 바위죠. 돌. 바위는 어떤 존재? 불변성을 지닌 존재. 그래서 바위가 좋다. 자, 그 다음에 소나무겠죠? 순서대로 갑니다. 자, 더우면 꽃이 피고 추우면 잎이 지거네. 그게 세상의 이치잖아요. 그런데 소나무야. 너는 어찌 눈소리를 모르는. 자, 소나무는 어떤 존재예요? 그쵸. 눈과 서리랑 반대되는. 자, 눈설이 뭐겠어? 시련 고난에 변치 않는 존재. 그러니까 소나무는 뭐를 상징해요? 지조, 절개, 춤을 상징하죠. 그래서 사철나무들은 항상 지조절개죠. 자, 그래서 구천의 땅 밑에 뿌리가 곧은 줄 그것으로 인해 아노라. 그래서 지조절개의 존재 예찬. 소나무 예찬. 지금 다 예찬하고 있죠? 자, 그 다음은 대나무죠. 자,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그치? 대나무는 그렇잖아. 나무 같지도 않고 풀 같지도 않고, 그치? 자, 곱기는 누가 시켰으며 속은 어찌 비었는가? 그러니까 대나무는 어떤 존재예요? 자, 고듬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요. 속이 비어있죠. 자, 그래서 대나무를 옛날부터 선비의 표상이라고 했잖아요. 사구죠. 그래서 선비와 같이 고든 존재, 군제와 같이 고든 존재, 그리고 속이 비어있는 청년 결백한 존재. 그래서 대나무를 뭐라고 하죠? 대나무를 예찬하는 거? 해, 한, 고절이라고 했었죠? 태양고절 기억나세요? 여기 태양고절은 없지만 눈을 맞아도 추워도 높은 추위를 이겨내는 높은 절개를 가진 것. 자, 그래서 대나무는 뭐 상징한다고요? 지조 역시 절개 상징합니다. 자, 그래서 곱기는 누가 시켰으면 속은 어찌 비었는가. 자, 저렇고 사계절의 푸르니 그를 좋아하노라. 대나무 예찬. 변함없는 존재. 자, 마지막은 달이네요. 자, 작은 것이 높이 떠서 만물을 다 비추니 그게 뭐예요? 달은 어떤 존재라고요? 공명의 대상. 자, 그러면서 당연히 여기에서 임금을 떠올리시는 분 있을 텐데 여기에서는 임금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광명의 대상이라고요. 자, 그래서 밤중에 광명이 너만 아니 또 있을라. 그래서 이 밤, 부정적인 현실에 한 줄기 빛으로 다가오는 존재. 그것이 바로 달. 자, 그리고 게다가 보고도 말 아니에요.
달은요, 하늘에 떠서 세상의 모든 걸 다 보잖아. 부당한 일을 보잖아. 비밀들을 보잖아. 그런데도 말 안 해주는 암묵한 존재, 침묵의 존재라. 그래서 달을 예찬합니다. 자, 그래서 처음부터 보시면, 자, 물, 바위, 소나무, 대나무, 달을 예찬, 전부 자연의 것들이죠. 자연의 것들을 예찬하며 세속적인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가 결국은 이것들을 좋아하는 자연 친화적인 거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실 것은 자, 시조 하나만 빼고 마지막에 뭐뭐 하노라로 끝나거든요. 자, 너인가 하노, 인가 하노라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하노라로 끝나는 시조들은요. 전부 대상에 대한 예찬이라고 보셔도 거의 무방해요. 자, 이걸로 끝나는 시조는 한 몇 개 빼고는 다 예찬이거든요. 그래서 화자의 태도까지도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연수 하나 더. 윤선도의 만흥입니다. 이 만흥은 사실 1학년 필수 시조예요. 그래서 2학년인데 모르시면 사실은 안 되는 시조이거든요. 자, 만흥은 일단 제목을 보시면 가득 차다. 뭐가? 흥겨움이 가득 찼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흥이 가득 찼다. 이 만흥의 포인트가 되는 건 뭐냐면요. 자연적인 것이랑 세속적인 것을 두 개를 대조시. 그래서 각 수마다 자연과 세속의 대조를 찾아내는 게 포인트가 되는 시조입니다. 자, 그래서 자 뭐라고 하냐면 그 첫 번째부터요. 산수간 바위 아래 띠집을 짓노라 하니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니까 산수간 바위 아래라는 건 결국 자연이겠죠. 자연 속에서 띠집을 지어요. 띠집이 뭐겠어요? 맞아요. 풀로 엮은 집. 그래서 초가집을 지어요. 그러니까 자연을 즐기는 곳이죠. 자, 그런데 그 뜻을 모르는 남들은 웃는다고 하지만 그 뜻을 모르는 남들은 비웃어요. 그러니까 이 남들이 뭐겠어? 세속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들. 야, 집을 짓는데, 야, 그 초가집, 야, 거기서 어떻게 살아? 그것도 집이냐? 하하하,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세속적인 가치. 우리는 네 집, 초가집, 자연적인 가치. 자, 그래서 어리고 향함의 뜻은 어리석은 향, 시골 촌부, 촌뜨기의 뜻에는 자신을 낮춰서 부르는 말이에요. 내 분인가 아니라 내 분수에 맞는가 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띠집에서 사는 게 뭐라고요? 나의 분수에 맞는 안분지족의 가치야. 자, 일수에서 이렇게 자연과 세속의 구도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도 가볼게요. 이게 총 6수로 되어 있는데 시간상 뒤에 것도 할 거예요. 없지만. 자, 두 번째 수를 보시면 자, 보리밥 콩나물을 알맞춰 먹어요. 자, 어떤 음식일까요? 소박한 음식들이에요. 네, 고급진 음식이 아니라 고급진 음식은 쌀밥에 고깃국이겠죠? 하지만 보리밥 콩나물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단사표음이라고 쓸게요. 소박한 음식, 단사표음. 소박한 음식을 먹으니. 그러니까 이건 또 자연적인 것을 연결. 그리고 바위끝 물가에 실컷 논이라. 바위끝 물가에 실컷 논이라. 그래서 그 바위끝 물가에서 노는 것도 자연을 즐기는 일이겠죠. 자, 그러고 나서 그 밖에 그 남은 여남은 일이야. 그래서 여남은 일은 바로 세속적인 일을 가르치겠지. 자, 그런 것들을 뭐라고? 부러워할 줄이 있겠느냐? 부러워할 것이 없다. 자연적인 거면 만족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 아래쪽에 또 써 있죠? 자, 안빈낙도.
그러니까 자연을 안분지족의 공간, 안빈납도의 공간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수를 보시면 자, 잠들고 혼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니. 자, 산을 바라보는 건 당연히 자연을 즐기는 일이겠죠? 자, 그러니까 또 잔은 아마 술잔일 거예요. 어떤 산? 술이 나왔네. 풍류적인 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랬더니 그리던 님이 온다 한들 반가움이로 하겠느냐? 자, 대조됐죠? 자, 그리던 님이 바로 뭐가 돼요? 역시 세속적인 가치가 되겠죠. 그러니까 뭐가 좋아? 자연을 보는 게 더 좋아. 자, 그래서 말씀도 웃음도 아니어도 말하지도 웃지도 않아도 못내 좋아하노라. 뭘요? 자연 보는 것을 좋아하노라. 자, 자연과 하나된 가치, 물아 일체의 경지를 이야기하죠. 자, 되셨나요? 별로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이제 사수. 자, 네 번째 수는 또 뭐라 그래요? 자, 요거는 아셔야 되거든요. 누구셔 삼공도구 낮다 하더니. 자, 삼공이 세속적인 가치. 자, 삼공이 이게 관용적으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자연을 즐기는 일과 삼공을 비교하면 자연 즐기는 게 삼공보다 낫다. 그 삼공이 뭐냐면 임금의 오른쪽 왼쪽 가운데. 뭐예요?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 네. 삼정승보다 낫다. 자, 뭐가? 자연 즐기는. 자, 그런데 뭐라고 했어? 누가 삼공보다 낫다고 하더니 만승이 임만하다. 만승은 그냥 쉽게 왕입니다, 왕. 만 개의 수레를 부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무슨 얘기요? 자연 즐기는 게 삼정승보다 낫다고 했더니 근데 내가 즐겨봤더니 야 왕보다 더 좋은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속적인 가치겠지. 자, 그리고 이제 헤어든 생각해 보니 소부 허유가 야같더라. 이렇게 말해요. 자, 뭐라고요? 이것도 아셔야 돼요. 소부와 허유는 어떤 사람? 자연 친화의 아이콘들이. 그러니까 그냥 묻지도 따지지 마시고 소부 허유가 나오면 응 자연 친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옛날에 우리 했던 거 중에 이제를 하나 놓으라 기억나요? 수양산 바라보면 이제를 하나 놓으라. 그게 누구예요? 백이와 숙제였었죠? 얘네가 나오면 충의 아이콘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소부 허유는 자연 친화의 아이콘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생각해보니 소부와 허유가 야갔대. 왜 야갔어? 그 좋은 자연을 자기들만 즐겼으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임천하는 한가로운데 즐기는 흥치를 그러니까 이 임천하능이 자연을 즐기는 흥치겠죠. 임천하능을 비교할 것이 없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자연이 훨씬 좋아. 자, 되셨나요? 자, 그리고 오수도 있어요. 여기는 없지만 제가 원래 이게 모자랄까봐 뒤에를 뺐는데 시간이 남죠? 자, 그래서 오수는 이렇게 돼 있어. 내 천성이 게으른 것을 하늘이 알고 있어. 인간 만사의 일을 하나도 안 맡겼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벼슬을 안 줬어. 네. 그래서 다만 다툴 리 없는 다툴 리가 뭐예요? 다툴 사람. 그러니까 세속에 번잡한 일들이죠. 없는 자연을 지키라고 하셨구나. 그러니까 하늘이 진짜 자연을 지키라고 명령을 내린 건가요? 아니지. 자연을 즐기는 사람이 돼요.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1수부터 5수까지 전부 대조적으로 돼요. 근데 이제 마지막 6수에서 마무리하는데 여기에서는 서로 대조적인 가치가 아니에요. 자, 뭐라고 하냐면 강산이 좋다고 한들 자연이 좋다고 한들 내 분으로 내 팔자로 내 분수로 얻었겠느냐 누웠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제 생각해보니 임금의 은혜를 더욱 알겠구나. 그래서 아무려 갚으려 해도 갚을 길이 없어라. 그래서 뭐 얘기해요? 임금의 은혜 충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아름다운 자연들은 결국 누가 줬어? 임금이 준 거.
그러니까 자연에서 임금의 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작품을 뭐라고요? 강, 호, 강, 도의 작품이라고 해요. 자연에서 임금의 충에 대해서 이야기함. 자, 그래서 옆에 거 해봅시다. 자, 오호가에서 화자가 자연을 바라보는 태도를 서술하시오. 자, 자연을 친구 벗으로 여기는 자연 친화적 태도와 그리고 자연의 덕성에 대한 예찬적 태도가 나타난다. 자, 그 다음에 오호가는요, 자연물의 각각의 덕성을 쓰시오. 자, 물은 깨끗하고 영원함. 그리고 바위는 뭐였죠? 자, 변하지 않는 불변성. 그리고 소나무는 아니죠. 지조와 절개. 소나무는 지조 절개 그냥 바로 나오셔야 돼요. 대나무도 그래요. 대나무 역시 지조 절개. 달은요, 광명과 과묵함. 자, 그리고 3번 볼게요. 3번. 자, 도산 12국의 몇 수지? 기억이 안 나네. 자, 어쨌든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며. 자, 이렇게 산들 어떻고 저렇게 산들 어떠하겠느냐. 자, 초야우생이 초야우생 자연에 파묻혀 사는 어리석은 삶이 이렇다 어떠하겠네. 하물며 천석고왕. 자, 진적곡. 자, 천석고왕 무슨 뜻이에요? 관동별곡에서 나왔잖아. 자, 이렇게 세 분 기억 안 나세요? 천석고왕. 강호의 병이 깊어 첫 줄에 있었잖아. 자, 자연을 사랑하는 병이에요. 천석고왕이. 그래서 자연을 사랑하는 병을 고쳐서 무엇 하겠느냐. 자, 근데 초야우생이 포인트죠. 자신의 삶을 낮춰서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하는 거야. 자, 어디에 있냐면 일수에 있어요. 비슷한 표현. 뭘까요? 맞춰봐요. 저 뭐야 꿀띠 응? 함이에요, 함. 자, 어리고 함. 함이 뭐라고 했죠? 시골 촌부. 함의 뜻에는 이거 못 읽는 거지, 너 지금. 네, 뜻에는. 근데 이게 조금 오타가 나 있네. 넘어갑시다. 자, 함입니다. 시골 촌부. 촌특이의 뜻에는. 자, 그리고 삼수하고 관련된 사자성어는 삼수는 뭐였죠? 산을 바라보는 게 훨씬 좋아요. 자, 무라일치하고 똑같은 사자성어를 또 쓰시면 돼요. 무라일치하고 똑같은 사자성어 뭐 있어? 물심인력, 자연하빙, 주객일체, 이심전심 뭐 이런 것들 쓰시면 되겠죠? 마음과 마음이 통한 인심전심. 자, 그래서 여기서 시조는 끝!